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장면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화를 내고 또 금세 화해하며 다시 웃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는 영원히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가 내 삶의 전부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람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제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습니다. 강물이 산을 따라 흘러가듯이 사람의 삶도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모두 다른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저는 가끔 작은 식당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관계가 아주 조용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형제는 오랜만에 만나 어색한 미소를 나누고 어떤 형제는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침묵을 함께 나눕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게 남고 어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지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책임이 생기고 각자의 세계가 생깁니다. 직장, 배우자, 자식,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 나누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종종 자연을 떠올립니다. 어린 나무들이 숲 속에서 함께 자랄 때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넓게 퍼지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삶이 더 넓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관계가 변하는 것을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빨리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오히려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저는 제 삶에서 본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의 변화 속에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형제자매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의 중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번은 오래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친구처럼 지냈고 무엇이든 함께 상의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형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바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삶이 예전처럼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족이 언제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평생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게 되면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궤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마치 강물이 갈라지는 장면과 같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던 강이 어느 순간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여전히 같은 근원에서 시작되었지만 흐르는 길은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이와 비슷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도시로 떠나고 어떤 이는 고향에 남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이루고 어떤 이는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 번은 작은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제였지만 몇 년 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선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어색함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지면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삶은 결국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몫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몫이 커질수록
다른 관계에 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을 단순히 관계의 약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왜 더 자주 만나지 못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움의 횟수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는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서로 깊이 이해합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도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보다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선택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서로가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얼마나 가까워야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며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를 기억 속의 모습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모습,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밤, 부모에게 혼나며 서로를 감싸주던 순간들, 그런 기억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 속의 형제자매가 지금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월은 사람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한 번 오래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여동생과 무척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고 어떤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털어놓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여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일과 자신의 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 가족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사진 속의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 속의 기억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감정을 기준으로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조금 깊어지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달라져서 대화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색함은 다툼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너무 다르게 흘러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리면 인간 관계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에 생기는 거리의 일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가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같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시간, 부모의 집에서 나누었던 웃음, 서로를 의지했던 순간들, 그런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다고 말입니다.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같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해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멀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살아오며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평온하게 유지되다가도 어떤 순간을 계기로 갑자기 시험대에 오르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부모의 노후나 재산과 같은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자매 사이에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빚진 마음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비슷하게 나누어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도 아직 크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가족 안에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 셋 중 막내였는데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형제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갈 수 있는지, 병원에 모실 때는 누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의 부담이 쌓이면서 서로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재산이나 책임 같은 문제는 사람의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책임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사이에 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형제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작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먼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이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악의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조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종종 그 차이를 공평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가족 관계가 가장 어려워지는 순간은 사랑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책임이 현실이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형제자매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제는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마음의 거리가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완벽한 공평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어린 시절의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현실의 문제와 함께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많은 가족의 이야기는 훨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며 조용히 깨닫게 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자매가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마음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함께 했고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한 뒤 어느 날 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네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형을 멀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삶이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 새로운 가족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마치 강물이 새로운 길을 만나는 순간과 같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흐름이었지만 새로운 물길이 생기면 강물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도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의 흐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책임과 감정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가족도 중요한 관계가 되고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의 삶이 부모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은 밀도로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미묘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중심이 되어 작은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관계의 구조가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제자매가 하나의 중심이었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의 가정이 또 다른 중심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관계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관계가 변하는 것을 단순한 거리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면 형제와 멀어질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매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자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여러 중심이 있지만 그 중심은 시간이 흐르며 계속 이동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중심이었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사람은 다시 관계의 의미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에 생기는 거리를 너무 비극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같은 기억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사람들의 삶을 오래 지켜보며 느낀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사이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때는 몇 달이 지나도 서로 소식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둘째였는데 젊을 때는 매일같이 전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전보다 연락이 많이 줄었네.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언니,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바빠진 거야.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아주 현실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책임들로 채워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일과 가정, 건강, 자녀의 미래,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어서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각자의 어깨 위에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종종 계절의 변화에 비유하곤 합니다. 봄에는 나무가 많은 꽃을 피웁니다. 가지마다 꽃이 가득하고 그 모습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면 나무는 꽃 대신 열매를 키우는데 더 많은 힘을 사용합니다. 꽃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더 깊은 생명이 자라납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마치 꽃과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관계의 겉모습보다 삶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번 오래된 시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서로 오랜만에 보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누자 곧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안 보고 살았나?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보면 바로 옛날 같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 관계의 또 다른 모습을 느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삶에서 절제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항상 같은 강도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와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인간관계의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항상 많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이해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이 적어질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관계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금 더 조용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긴 세월 사람들의 관계를 바라보며 느낀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큰 사건 하나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다툰 일도 없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눈처럼 쌓이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친구도 공유했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약속을 취소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을 마음속에 조금 서운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형제가 연락을 늦게 했습니다. 그때도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마음이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큰 상처보다 작은 서운함을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하려고 하지만 작은 감정은 대부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저는 한번 작은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대화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서로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예전에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큰 갈등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작은 감정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마음은 매우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아끼면서도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쌓이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쁘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어느 순간 서로가 조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의 섬세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 속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가 쌓였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삶의 여러 경험을 지나고 나면 예전에 중요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이유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지금의 거리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자매라고 해서 항상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주 조용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젊을 때는 이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형은 사업을 하며 매우 바쁜 삶을 살았고 그는 비교적 조용한 직장을 선택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현재의 삶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형은 사업 이야기와 투자 이야기를 했고
그는 일상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깊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각을 만들고 가치관을 키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안정과 평온을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같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서로 다른 길을 오래 걸어온 여행자와 같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같은 길을 함께 걸었지만 어느 순간 갈림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면 서로의 여행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리면 인간의 환경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유배지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에 이해의 강역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갈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다양성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차이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지면 서로의 세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관계를 바라보며 느낀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형제자매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사람은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에게 무슨 일이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도 자기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 관계에서 기대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상대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서운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로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기대는 현실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도시에 살고 어떤 사람은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과 같다고 느낍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지만 그 나무가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들 때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관계의 또 다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이해와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본 장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매우 담담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 조언을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삶에서 균형과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만 기대가 적당해지면 관계는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깊이 의지하는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용히 이어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관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줄어들면서 비로소 관계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인생의 후반을 걸어오며 더욱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마음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풍요로운 삶처럼 느껴집니다. 형제자매와도 자주 만나고 여러 모임을 만들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평온을 주는가?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들과 자주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상한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조용히 존중하는 편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관계의 밀도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번 공원 벤치에 앉아 두 형제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조용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리면 인간 관계에서 절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줄이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가까이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보곤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제들이 모여 있지만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조용히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담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성숙한 관계의 모습을 느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지켜야 할 평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해치지 않는 관계만을 조용히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 사이에 생기는 거리를 반드시 슬픈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자연스러운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할 때 관계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 관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제자매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거나 연락이 줄어들면 그 관계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형태를 바꾸어 놓습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가까움과 빈번한 만남으로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조용한 기억과 이해 속에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 넷 중 막내였는데 이제는 모두 각자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늘 같은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의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본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서 보이는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지만 땅 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이와 비슷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같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었던 시간, 부모의 집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힘들 때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들, 그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보곤 합니다. 오랜만에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서로의 삶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지고 예전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관계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변화하고 관계도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같은 가족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거리보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는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는 순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별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 다른 삶 속에서 같은 기억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긴 길을 걸어오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해가 천천히 저무는 저녁 무렵 조용한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가까이 있고 선명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형제자매도 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변화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생기고 각자의 책임이 생기고 각자의 가족이 생기면서 관계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언제나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진짜 의미는 항상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어떤 관계는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서 오래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져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같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무겁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인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지나치게 붙잡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지도 않는 그 균형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떠올려 보면 인간의 삶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 몇 가지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가족이라는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을 걸어가는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법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 마음속의 따뜻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형제 자매와의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마음이 편곤해야 다른 관계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평온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나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평온하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